네, 월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임건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욕 증시 좀 금요일에 좀 살벌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이 좀 장중에는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대략적인 하락의 조정 추세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릴 뉴욕 증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겹쳐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5에서 10% 수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조정 시기를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저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왔을 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지만 현재 미국의 유동성 그리고 달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큰 변동은 없어 보이고요. 이번 조정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투자 기회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 현지 시각인 9월 7일이 미국 노동절 레이버데이로 휴장이기는 하지만 내일부터는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노동절 기간과 관련해서 미국의 또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현재 7개 주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 특히 조심을 하라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번 노동절 전후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 와 관련된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S&P 지수위원회에서 오는 18일 장마감 이후 조정될 S&P 500 편입에 테슬라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 후에 테슬라 주가는 장외로 7% 이상 추가 하락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테슬라의 S&P 500 편입 기대를 벗어났는데 이번에 테슬라를 S&P 500 편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설명은 없습니다만 우선 현재 테슬라의 주가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 400% 이상이 오른 상태고 주가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S&P 500 지수 편입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애쉬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러다임 그리고 제약업체 카탈란트가 편입될 예정이고요. 반면 이번에 S&P 500 지수에서 탈퇴하는 기업들은 H&R 블락 그리고 코티, 백화점 체인 콜스가 빠질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이번 주부터 개최될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타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최근 2.2조 달러, 2조 2천억 달러까지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공화당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은 무리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면 추가 모멘텀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이번 주 증시 흐름에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중장기로는 추가 투자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이제 노동절로 내일 이제 휴장을 하게 되는 만큼 코로나 확산 추이에도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있는 이벤트,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상황까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주 열릴 증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와서 대만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인 EWM ETF를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기업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만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장되어 있어 저희가 투자하기 다소 용이하면서도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을 소개드리기 전에 대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지난번에 나와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IT 및 금융업 비중이 전체 산업 비중의 60에서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업 관련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성장, 산업 초점 시대의 매력도가 높은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대만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볼 때 30%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낮고 대부채 및 외화 보유고를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만이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외에 대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배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만 가권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4%로 글로벌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배당을 가장 많이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배당 배급 방식은 기업마다 현금 배당 배급 방식이냐 아니면 주식 배당 배급 방식이냐가 다 다르기는 한데 이 점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파운드리 1위 기업 SMIC를 거래 제재 목록 블랙리스트에 넣으려고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최근 갈등이 다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IC의 경우 원가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램리서치의 삭각 장비들 그리고 KLA 덴코의 검사 장비 등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한 주간 2.3% 정도 빠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이긴 한데 플라이드 매트리얼스나 아니면 램리서치 그리고 KLA 등의 주가가 3에서 7% 수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4차 산업 성장이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잡힐 경우 급격하게 다시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5G를 예로 들면 5G 전용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칩만 기존 4G 때보다 2배 이상의 AP 칩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모두 반도체가 주요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만 대표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이자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 TSMC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대만 관련 반도체 기업들인 ASE 테크놀로지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만 시장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대만의 낮은 정부 부채 비율 그리고 높은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 설명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SMC인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나 혹은 대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TSMC의 경우는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대만 가권 지수 전체 중에 20%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시가총액 1위를 지속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TSMC의 경우는 반도체 외주 후 위탁 설계 및 제조인 파운드리 업종 내 글로벌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TSMC에 대한 설명 또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시총 1위겠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투자 포인트가 잡힐 것 같은데 세부적인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TSMC는 현재 대만뿐 아니라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8월 매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TSMC의 8월 매출은 오는 9월 10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TSMC의 지난 7월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을 1,059억 타이완 달러, 외화로 하면 35.9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6월 대비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난 5월과 6월에 TSMC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지속되는 제재로 인해 화이향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TSMC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작년 대비 매출을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SMC의 경우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애플이 약 23%로 가장 높고요. 브로드컴이 5%, 퀄컴이 4.3% 등 매출이 높은데 화웨이의 경우는 약 14% 수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매출 비중의 약 60% 이상으로 미국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TSMC는 지난 5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미터 팹리스 신설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더 치중을 쏟는 모습입니다. 애리조나 펠리스 공장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5나노미터 공정 과정에 TSMC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8월 말에는 현재 월 생산량이 약 6만 개의 5나노미터 생산 능력을 확대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는 4분기 내에 9만 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TSMC의 경우 미국 제재로 인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당연히 축소는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최근 애플이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체적인 반도체 칩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TSMC가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칩 위탁 생산을 맡기로 결정이 되면서 중국향 실적이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5G나 고성능 컴퓨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의료기기용 칩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올해와 내년 TSMC의 실적 성장 그리고 이를 기반한 대내외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제재하면서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을 리스크로 좀 꼽아볼 수 있었지만 이 부분 이제 애플의 위탁 생산을 막기로 결정이 되면서 상쇄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점 꼭 유념을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실적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매출 비중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예, 우선 TSMC의 사업부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칩 제조 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9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 10%는 의료용 반도체나 아니면 기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중에서는 7나노미터 매출이 약 32.3%로 가장 높고요. 이 외에는 다양한 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올해 반도체 칩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작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또한 지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상당히 높은 40%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은 현 시점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TSMC 상장성은 이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나요? 네, 잔존가치 모델상 TSMC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 25.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2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유난히 다른 국가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의 시가총액 1위,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어느 정도의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영향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5G나 아니면 4차 산업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TSMC의 성장 또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TSMC의 성장성 월가에서도 계속된 점치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요. 현 주가 대비 2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SMC 주목을 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대만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반도체 후공정 작업인 테스팅 및 패키징 관련 글로벌 1위 기업인 AS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SE 테크놀로지는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의 줄임말이긴 한데 보통 ASE라고 불리는 기업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티커가 ASX.US이고요. 대만 가권지수의 티커는 3711.TT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과정 중에서도 테스팅 및 패키징 하는 기업으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생산 기업인 이번에 S&P 500에 편입될 예정인 테라다인에서 테스트 장비를 공급받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을 만한 대안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ASE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서만 연간 매출 하나로 약 10조 원 이상을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적인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경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공정 단계는 크게 먼저 전후 공정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전 공정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은 친숙한 노광 공정, EUV 등이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외 칩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하는 시각, 애칭 단계도 전공정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SE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후공정의 경우는 웨이퍼를 조각으로 잘라내는 공정의 절단 단계에서 이는 식각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식각의 경우는 칩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이고요. 아무튼 절단부터 포장, 패키징 단계까지 있는데 이 단계 사이에 반도체 칩이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E 테크놀로지입니다. AS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 그리고 작년 대비 20%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SE 또한 앞서 TSMC와 비슷하게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이런 화웨이 제재 조치가 다시 불거지면서 8월 이후에 실적 및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AS의 경영진은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만약 이번 제재 조치로 감소하게 된다면 경쟁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화웨이 주문 감소가 결국 다른 기업들이 채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AS의 경우 이번 애플로부터 올해 출시될 예정인 애플워치 6 수주를 받기로 반영을 하면서 패키지 후공정 서비스 사업부의 매출만 약 올해 20% 이상 성장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ASE 관련 이제 미국이 중국을 또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미국향 의존도가 높다는 점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요? 네, AS 테크놀로지 기업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12.1%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120% 수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후공정 단계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ASE 테크놀로지 또한 대만 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 만큼 상승 여력 120% 수준으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ASE 테크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도 아마 조금은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으로 UMC라고 불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티커는 대만의 2304TT 그리고 미국은 UMC.US입니다. 동사는 1980년 대만 공기업인 공업기술 리서치 기관 ITRI에서 분사해서 대만 최초의 민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친숙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대만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은 기업일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최초 민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이제 UMC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우선 UMC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TSMC가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게 가는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TSMC의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는다, 만약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 현재 미국의 SMIC 중국 기업 제재가 실질적으로 가해질 경우 상당히 수혜받을 기업으로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동사의 2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면 작년 대비 23.2% 그리고 전분기 대비 5.8% 성장한 14.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2분기뿐 아니라 올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UMC는 8인치 파운드리 팹을 보유한 유일한 대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DB 하이텍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등과 같이 동종 기업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8인치 파운드리의 경우 너무 옛날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는데 현재 UMC의 8인치 팹리스 가동률은 100% 수준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UMC의 경우 대만 내 매출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고 이외 미국이 15%, 중국의 경우는 10% 안팎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의 10% 이상이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처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현재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동사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 그래도 SMIC에 대한 제재 내용이 계속해서 들리면서 UMC의 경우는 오늘 주가가 상한선을 1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MIC의 제재가 만약에 계속해서 가해진다면 UMC뿐 아니라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TSMC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인치 파운드리 팹을 보유한 유일한 대만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승 여력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네,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상승 여력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 하로의 11.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88%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작년 배당 수익률이 3.5%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5%를 기록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또한 3%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